오셨던 분 계시나요?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1학기 때 제가 끝나면서 과제를 드렸는데 과제 신청한 지 좀 되셨나 모르겠다. 어떤 표정 잘 짓기? 자녀에게. 자녀가 무슨 말 하면 공감하는 쩌는 표정 잘 지어주기. 네. 오늘은 도대체 우리 아이는 뭘 잘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 시간 이후에 또 일정이 있고 해서 제가 요 내용 잘 접해보지 않으신 내용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1학기 때 말씀드린 거 복습이에요. 요즘 애들 왜 자냐? 요즘 애들은 졸지 않는다. 과감하게 잔다. 남자애들의 경우에 컴퓨터 중독이 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보인다. 실은 아이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그래서 많이 힘든 상태예요. 교직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7에서 3.3.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렇게 심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자고 또 선생님한테 대들고 최근에는 욕까지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오늘의 키워드가 요거예요. 얘들은 사춘기 때 10대 때 자라야 되는 게 키하고 똑같이 키와 더불어서 똑같이 자라줘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뭘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항상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이 부분이 아이의 키와 더불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그림 한 편 나와 있습니다. 만화. 자, 요게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있죠?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요게 이 아이의 영어 숙제. 95년도에 이 아이가 떨어뜨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제가 찾아낸 것이 이 아이를 발견해낸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음악 참 좋다. 또 짧아서 더 좋다. 센스 있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수업 시간에 그야말로 눈 뜨고 자는. 왜 가만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치 섬 같다고 할까? 제가 교직 시작한 지 한 10년째 되는 때라서 함부로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담임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아무개 어떤 아이예요? 저한테 이렇게 일하시다가 고개를 뚝 드시고 네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시더니 다르다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라 내비둬라 이런 뜻. 아 그런가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걔 연습장을 이렇게 들춰보게 됐는데 그 아이 연습장 속에 저런 보물들 수백 개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만화를 그리면 이 눈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안 돼요. 눈이 살아있게 그리느냐 표정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높이 따지는데 이 아이의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표정 깜짝 놀란 눈. 그 만화 그 연습장에 있는 그 만화들을 보고 얘야 너는 이제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에 쓸 이 만화
단어,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볼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이런 그림 15개를 그려왔어요. 요거는 벌이 쏘다, 스팀. 이런 그림을 단 하루 만에 15개를 그려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반 아이들한테 아이를 격려시켜주는 의미로 요거 여기다가 파이트로 지운 거예요.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 긋고 이걸 그반 애들 인쇄해서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제 교직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조용한 걸 애들이 저 빈칸을 채우느라고요 전부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계 이 소리가 다 뭐 좀 다르다. 얘네들이 뭔가 다른 세대가 몰려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600명 중에 597등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애니메이션 중학교. 그럼 얘는 몇 등일까요? 정규 수석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애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실패하고 있는 거다. 어른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다. 준비 안 된 정책, 준비 안 된 교사들, 그래서 이러는, 그리고 영락없이 얘는 뭐예요? 무기력한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그 살아있는 재능을 못 보면 무기력해.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갔으면 당연히 수석을 했을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때에 서태지가 등장을 합니다. 서태지의 학교 이대야인가? 그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실 이대야? 잘하시네. 어떻게 된 가사가?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 말에 막 그 연배들이 미친 듯이 열광했어요. 뭐냐? 바로 디지털 세대. 지금 이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쌍방향 소통이에요. 혼자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열받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 여학생을 만나서 이 아이들의 그날의 그 아이들의 그 몰입하는 모습에서 이건 다른 아이들이 왔구나 하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니네들 만화 잘하는 사람은 만화로 숙제하고 또 애들이 선생님 만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림은 못 그려요. 그래? 그러면 너는 퍼즐을 만들어 볼래? 그래서 영어 퍼즐을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수업이 친구들이 한 작품을 애들은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특히 과거나 그 외고 가는 수준의 애들, 걔네들은 이걸 내가 이렇게 헤어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영사전을 찾아가지고 영영 퍼즐을 만들고 이게 아이들이 자기 지능이 다 다르다. 제가 굉장히 흥분했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교수법을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공자님이세요.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공자님이 이미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말로 하면 잊어버린다. 그런데 보여주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 하지만 나를 참여시켜줬을 때 비로소 공부가 된다. 학습의 보편적 원리였던 거죠. 애들을 참여시켜요. 그러면 영어로 죄송합니다. 지금 옛날에 종전에 우리 애가 뭘 공부를 못한다 하는 개념은
공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600명 중에 597등이었죠? 제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 탁월한 아이다? 픽처, 만화, 그림, 이미지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IQ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IQ 검사 기억나시죠? 뭐 주로 평가했어요? 어휘, 공간지능 또는 뭐 수리. 옛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던 거는 언어나 수리 부분을 잘하는 걸 공부를 잘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도 IQ가 쓰이긴 쓰여요. 뭐에 쓰이느냐? 특수반에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 적정성을 할 때만 씁니다. 지금은 IQ 검사 안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아이, 곤충 채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이미지, 또 바디 스마트, 몸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뭘 외워도 가만히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워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산만하냐? 걔는 그렇게 해야 외워져. 뮤직 스마트, 음악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은 노가바, 이걸 노래 가사를 바꾸어서 불러 그 수행평가를 하면 얘네들은 탁월한 재주 가지고 있죠. 피플 스마트,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하고 놀러만 다녀. 이거 피플 스마트예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있는 지능이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걔는 왜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니, 아무나 친구랑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기업을 하든지 영업 같은 걸 하는 거지. 열린 문으로 뚫어요. 근데 부모하고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요. 퓨저 짬뽕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셀프 스마트, 맨날 조용히 자기 혼자 있길 좋아하는 애들을 명상하고 이런 거, 걔는 또 자기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 이 8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문은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 중에 무엇이 열려있을까? 자, 메모 좀 해놓으세요. 자, 2가지지. 우리 딸은 시작은 기네. 빨리 교실에 들어가라. 베리 좋네. 애가 피플 스마트. 우리 큰애는 완전 피플 스마트하지 않아. 우리 애는 친구를 얼마나 못 사귀는지 대학교 들어가서 겨우 자기 친구 하나랑 1박 2일 동해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제가 유럽 여행 가는 비용을 제가 대줬어요. 너무 기특해서. 작은 애가 피플 스마트하고 셀프 스마트, 공감 능력이 타고 좀 있어요. 이런 애는 심리학과 이런 쪽에 보내면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하버드 대학 논리, 언어, 성찰, 조용히 혼자 책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네, 이건 성찰 지능이에요. 친화, 피플 스마트, 친구를 잘 사귀어. 음악, 진짜 다 지능입니다. 잘 살펴서 우리들이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열린 문의 그거를 살살 끄집어내줘.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되고 반발 앞서서 이 아이의 진로를 끄집어서 고민 많이 해서 설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돈만 생기면 문방구가 가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그 주머니 있는 돈을 다 쓰고 와. 그리고 또 뭐가 좀 신기한 캐릭터 있는 상품이 나오면 또 사달라고 징징. 그래서 나중에 짜증이 나. 또 그런 애들 있죠? 네, 있어요. 제가 그 집딸 그래요. 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그걸 사달라고 그래서 야, 너는 무슨 사재기 공주병 걸렸냐? 애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도 그냥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돈만 생기면 문방구에 가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교에서 진로지도 이거 빠르지 않아요. 지금부터 뭔가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거 하고 또 3학년, 4학년, 5학년 과정에서 얘가 개발 CA 특별활동을 전부 뭐 만들기를 해요. 선물 포장반 뭐 이런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뭘 만들기를 좋아하고 문구를 사랑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화두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뭘 해서 먹고 살지? 하염없이. 네.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한 2년 때가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죠. 5학년 때쯤에 아하,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문구를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리고 검색을 해봤어요. 문구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직업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제품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고서 그 다음에는 얘한테 제가 아는 조금이라도 제 디자인 세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애를 데리고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하면 그래도 옛날부터 유명한 곳은 역시 명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장래 디자이너 오늘은 명동 투어를 간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아주 명동에 간다고 세련되게 옷을 다 입고 데리고 가서 그 시업들 보면서 얘야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거 멋있지, 진열된 거 멋있지. 저 진열된 게 주인 아줌마가 한 게 아니야. 그 진열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어라는 다른 전문 직업이 있단다. 그걸 쭉 제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몇 가지 꼭 했더니 애가 막 자존감. 아빠한테 사재기 공주병 환자 이 말까지 들었잖아. 근데 아빠가 자기의 꿈을 인정해 주니까 막 그때 기뻐하는 모습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존감이 향상됐어. 지금 얘가 제품 디자이너가 되려는 생각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부모님은 내가 뭘 하든지 믿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그 이듬해 5학년 말을 그때 자기가 디카를 사달래. 마음 한편으로는 또 도졌구나 저 공주병. 근데 역발상으로 DSLR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70만원짜리 카메라를 줬어. 왜? 너는 앞으로 제품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기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좋은 제품들을 잘 찍어서 네 블로그를 운영해서 거기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는 다른 전문계고등학교를 갔어요. 하도 중학교 때 그렇게 여자애들은 이렇게 서로 따돌리니까 금방 친구에다 금방 따돌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애가 진절머리를 낸 거야. 그 학교 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보는 학교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계고
특성하고 그 특성하고 거기 그 학교에 자기가 다니던 애 딱 2명 다녀. 그 가서 굉장히 행복해. 지금은 물론 애가 제품 디자이너가 그걸 안 하지만 아빠가 자기를 100% 믿어준다는 게 자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체크하셨어요? 2가지? 내 자녀의 특징 2가지를 체크하셔서 이걸 가지고 어머니께서 계속 연구하시고 저처럼 검색도 해보시고 이 지능을 가진 아이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검색하셔서 학력을 코치하지 마세요. 학력을 매니지하지 마세요. 꿈을 매니지하시오. 꿈의 매니저가 되면 애는 학력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맨날 학력을 관리하면 애는 지쳐. 어른인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SCC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UCC에서 빌려왔어요. 유저, 사용자가 만든 게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애들이 이제는 단어 외지 마. 단어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냐? 만화를 잘 그리는 픽처 스마트한 학생들은 만화를 표현하고 또 바디 스마트, 몸이 스마트한 학생들은 몸으로 숙제를 표현해라. 어떤 단어를 표현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약 4만 개가량 아이들이 만든 멀티미디어 사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 선생님 저는 그림판으로 노는 걸 좋아해요. 애들 중에는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 마우스로 하는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림판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얘가 이처럼 여기 레얼리 거의 없다. 이런 단어 보시죠. 네임클로버 보시는 분 거의 없네요. 네임클로버 보는 분 거의 없다. 얘가 근데 성적이 25등가량이었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있었어야 돼. 이 정도면 이건 알바로 얘는 만약에 그림 사전을 창작한다면 만약에 800단어의 그림 사전을 하면 얘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만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났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실은 대안학교나 마찬가지. 특목고로 빠져나가죠. 자사고로 빠져나갑니다. 자유경사직고로 상위 50%대에 뚝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말에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길라.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리고 또 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수학과학이 원래 천재들의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좌절해요. 아니야, 너 대인관계가 중요하니까 너 전문계 가면 안 돼. 인문계 가. 걔네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3년을 살더라는 거죠. 제 교실에.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두루뭉술이. 게다가 이거는 게다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다가. 뭐가 게다가인가요? 이쁜데. 그렇지. 이쁜데? 예. 게다가 서울대학 밑줄 쳤잖아요, 여기다. 애들이 이 단어를 보고 야, 진짜 센스 있다. 나도 평상시에 그 생각했거든. 정연이 이 얼굴도 이쁜 것이 이런단 말이야. 게다가 서울대학교란 말이야. 짜증난다. 애들이 이렇게 작품을 해서 대단한. 얘는 이거는 오페라
하우스죠. 그리고 얘는 미대를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5점짜리 수행이에요. 5점짜리. 근데 이게 왜 영어 수행이냐? 영어는 언어라고 하는 건 언어 그 자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대한 호감,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만 이렇게 교실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얘들아, 이건 아무개 작품이다. 애들이 깜짝 놀라요. 선생님, 이거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 아니에요? 얘가 그 홍대 미대를 가는데 444로 갔어요. 444로 홍대 미대 거의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워낙 실기가 탁월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이런 것들. 요거는 사라지다. 내가 사라지다. 디서핀 사라지다. 얘는 굉장히 활발한 애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찍어? 외우지 마라. 사라지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연구하다 보면 사라지다라는 단어는 이미 내 거가 되어버립니다. 쉬는 시간에 뛰어내려봐. 그리고 한 아이가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죠. 얘네들이 바디 스마트한 몸으로 디서피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애들. 그리고 요거는 능력 있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학습지에 나눠주면 애들이 그 밑에서 컴피턴트 이렇게 3번씩 쓰고 단어를 외우는데 애들이 쓰면서 그런 게 그냥 육두문자 그대로 쓸게 애들이 어떤 개새끼가 이런 숙제 있어서 짜증나고 죽겠네 그러면서 쓰는 거야 컴퓨터도. 그러더니 한참 쓰다가 야야야 낚였어. 뭐가? 지점수가 아니야. 이거 총점이야. 요즘에 근데 요즘 애들이 이 에너지를 선생님들이 못 보면 애들이 정말 나대는 거죠. 나댄다고만 보여줘.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애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45분 듣는다는 건 고역이에요. 특수반 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수반 아이가 수반의 경우에 그 영어 단어 수반 선생님께서 그러셔요. 이 아이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1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하는데 천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잘못됐다. 이 아이는 단어를 써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게 했어야 돼? 그리면서 외우게 했어야 된다. 그렇죠? 안타까운 게 지금 링크가 자기들 스스로 진화해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UCC 영상 단어 숙제가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그려서 또 이건 검색도 하고 유명한